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1주차 보강 자료 쌤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개수비를 맞추는 연습은 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미성계수법도 쌤이 수업 시간 때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개수비를 잘 맞춰서 세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을 알 수 있어? 반응물, 그죠? 그 다음에 생성물의 기본적인 종류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물질의 몰, 그죠? 몰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 이게 아보가드로 수죠. 그치?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반응물은 우리가 왼쪽에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생성물은 어디다 쓰지? 오른쪽에 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네 가지죠. 몰과 분자수와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따질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은 개수비와 그 다음에 반응하는 몰비, 반응하는 몰수비, 이것이 무엇과 분자수비와 같다라는 거야.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어떤 그 반응하는 물질이 기체라고 한다면 이 개수비는 무엇과 같다?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체라고 한다면 뭐예요? 0도시 일기압이라는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즉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거야. 그치? 이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아야 돼요. 만약에 반응물이 50g이었다. 그럼 생성물도 50g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반응의 무엇? 반응하는 이 반응했던 이 질량비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와 절대 같지가 않아.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좀 중점적으로 봤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수비는 무엇과 반응하는, 그치? 반응하는 몰수비, 몰비와 반응하는 무엇? 부피비, 그치? 그 다음에 반응의 무엇과 같지 않다? 질량비와 같지가 않다라는 것.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를 쌤이랑 한번 들어볼게요. 물의 합성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완자 교재에. 그래서 쌤이 또 다른 탄화수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럼 얘가 완전 연소가 되면 반드시 이산화탄소 기체를 냅니다. 그리고 물 분자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화학을 시작할 때 이 내용을 좀 배웠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비를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 탄소가 하나야. 그치? 그리고 수소는 몇 개야? 반응물이 4개죠. 그치? 그러면 여기 옆에 개수가 2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산소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산소 개수가 2개가 되니까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지. 산소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하는 어떤 개수비를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질의 상태를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지? 자, 물질의 상태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스몰 s가 되고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L이 되고요. 기체는 G, G 가스, 그 다음에 수용액은 아쿠아, AQ가 돼요. 알겠죠? AQ. 자, 그래서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물은 액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개수비가 몰비와 같다 그랬으니 얘네들은 자, 1몰, 메테인 1몰, 산소 2몰, 이산화탄소 1몰, 물 2몰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는 아보가드로 수예요. 뭐를 곱해야 돼? 여기에 뭐를 곱해야 되겠죠? 그치?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보가드로 수가 6,0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다.
이러면 얘는 메테인은 1 아보가드로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지. ENA. 세 번째 이산화탄소도 그냥 아보가드로수. 네 번째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체라고 한다면 얘네가 지금 기체가 3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기체라고 한다면 1몰일 때 기체의 부피비는 22.4리터예요. 그러면 메테인 22.4리터, 얘는 산소는 44.8리터, 이산화탄소는 22.4리터. 근데 얘네 물은요 뭐예요? 기체가 아니죠. 그쵸? 기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비워두면 되는 겁니다. 액체는 취급하지 않아. 자,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자, 이 질량이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죠. 그 다음에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었어. 그러면 질량을 구하는 식은 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메테인이 화학식량이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야. 그러면 16이 되겠죠. 그럼 몰이 1몰이니까 16g. 그 다음에 산소는 32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식량은 30이니까 얘가 2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총 얼마가 된다? 64몰이 되겠죠. 그쵸? 2 곱하기 32 해서 64몰이라고 그랬죠, 쌤이. 64g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44g.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18g이죠. 수소 2, 산소 16. 그래서 2 곱하기 16이 18이 되니까 36g이 돼. 그래서 이 반응 전에 이 물질은 총 80g이야. 그럼 반응 후 생성물은 뭐 80g이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 그렇지만 개수비랑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 부분, 이 반응이 뭐다, 이 질량비랑 같지 않다라는 이 부분 알겠죠?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죠? 여기 이 내용 중에 이 반응의 질량비가 같지 않다라는 거, 요거를 제일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화학 반응의 우리 이 의미,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봤고요. 여러분들 그 쌤이랑 수업 시간 때 받았던 프린트 한번 이렇게 그 한 3장 정도, 3장 정도 이렇게 넘겨 보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연수 문제 넘어서고 여기가 나올 거예요. 3번 개수비는 질량비랑 같지 않다. 방금 쌤이랑 봤었던 이 내용이 나와.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쌤이? 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랑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하고요. 이는 개수비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에 물질의 총 질량과 그 다음에 생성물의 총 질량, 반응 후, 전과 후의 질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근데 반응을 해서 그만큼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생성돼서 증가한다. 그치?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어떻게? 증가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라는 거, 그리고 개수비와 같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도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CO2라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쌤 여기다가 줄까요? 자,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얘가 개수비, 원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원자의 개수비. 탄소가 하나고 산소가 2개죠. 그쵸? 근데 질량비는 얘는 개수비야. 개수.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비. 알겠죠? 근데 얘네들의 그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탄소가 12고 산소가 16이죠. 그럼 32가 되겠지. 그럼 몇 대 몇? 얘네들은 3대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비하고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비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정 성분비화 법칙을 말하는 거야. 그 물도 마찬가지겠죠? 물을 한번 여기다가 한번 예로 들어볼까? 좀 자리가 좁은데 물은 개수비가 2대 1이죠. 그치? 근데 수소 하나는 1이니까 2가 되고 산소는 16이 돼. 그러면 1대 8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개수비하고 질량비가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구별을 하시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일단 우리가 반응하는 질량비라고 하는 거는 몰수비에다가 분자량비를 곱한 거예요. 이 질량을 구하는 식이 뭐냐면 이 몰수비, 몰에다가 뭐를 곱한 거다? 질량비를 곱한 거다. 쌤이 지난 시간 때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서 했었지, 그지? 그러면 이 질량비가 이제 반응하는 질량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의 합성 반응식에서는 얘가 지금 2g, 8g, 이제 0이야.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했고 얘네가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얘를 쌤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몰이 2몰이죠, 그죠? 개수가 2니까 산소는 1이야. 그 물도 2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비는 얼마가 돼? 그치? 이 질량비 자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려나? 반응의 질량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반응의 질량비는 뭐다? 몰수비에다가 분자량비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수소가 얼마가 되지? 2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산소는요 1 곱하기 32야. 그치? 그 다음에 물은요 2 곱하기 32예요. 그러면 4대 32대 64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36이죠. 4대 32대 36 36이 맞나요? 2 곱하기 18이니까 36이죠. 쌤이 왜 이거를 2 곱하기 36으로 적었을까? 완전 잘못 적었죠, 그죠? 2 곱하기 18이에요. 그러면 36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대 32대 36. 그러면 얘네가 1대 8대 9야. 그러면 쌤이 좀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1대 8대 9. 그러면 1대 8대 9의 비율로 얘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응 전에 2g이 반응을 했으니까 반응을 할 때는 얼마만큼? 1g만큼 반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8g, 산소도. 그 다음에 물은요 9g만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후에는 1g이 남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산소는 다 반응을 해. 그리고 물은 9g만큼이 남겠죠. 그쵸? 그러면 비교를 해봐요. 어떻게? 자, 얘가 반응 전에 몇 g이 돼? 반응 전에 10g이죠. 그럼 반응 후도 몇 g이야? 10g이야. 그치?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미리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쌤이 다음 시간 때 좀 볼 건데, 산소가 어떻게 제일 빨리 소진됐죠? 얘가. 그치? 산소 얘가 제일 빨리 소진됐어. 그러면 이 산소가 더 있으면 수소가 1만큼 있으니까 더 반응을 하겠지. 이렇게 빨리 소진된 이러한 물질, 더 이상 반응을 못, 이제 소진돼서 반응을 더 이상 못하는 그 물질, 알겠죠? 한계치에 도달한 물질,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한계 반응물. 그래서 이 한계 반응물 찾는 것이 조금 중요해요. 많이. 알겠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중요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암모니아의 합성 반응식 한번 마저 볼게요. 자, 똑같이 반응 전, 반응 후. 그치?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14g이 반응을 했어. 그러면 얘가 뭐 14g이 반응을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렇게 1대 8대 9처럼 얘네들을 구해보자. 알겠지? 자, 질소는 14예요. 그러면 1 곱하기 28이니까 얘 28이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2 곱하기 17이죠. 그러니까 34가 돼. 그러면 얘네 간단한 비로 돌리면 얼마가 돼? 14대 3대 17이 되겠죠. 그죠?
14 대 3 대 쌤이 깨끗하게 적어드릴게요. 17이 됩니다. 그러면 14만큼의 반응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6g이 남았어. 그치? 그러면 6g이 남았다는 건 얘가 3g만큼 반응한 거니까 반응 전에 얼마가 있었다는 거야? 9g만큼이 있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만들어져? 17g만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반응 전에 얼마? 23g. 반응 후에도 23g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자량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식을 보면요. 몰수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을 하면 질량값이 구해지고요. 반응의 질량비는 개수비에다가 분자량비를 곱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분자량비는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이렇게 기호로 나와 있는 경우를 볼게요. A 플러스 2B는 2C 플러스 D예요. 그러면 얘가 반응 전에 32g이야. 근데 반응 전이 얼마인지 몰라 잘. 근데 반응 후는 다 나와 있어. 얼마예요? 40g이죠. 그쵸? 둘 다 미지의 x로 뜨지는 않아. 알겠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18g이 나오고 22g이 나와서 얘가 40g이 똑같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반응 전에 물질이 없어. 그럼 40g이 되려면 얘가 8g, 반응 후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8g이 되겠죠? 얘는 32g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반응의 질량비는 어떻게 구하죠? 개수비로 나누면 분자량비를 찾을 수가 있대. 그러면 얘가 지금 8대 32대 18대 22가 되겠죠. 그죠? 반응의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얘로 뭐로 나누면? 분자량비로 나누면, 개수비로 나누면, 그치? 요 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1대 2대 2대 1이잖아. 개수가 1, 2, 2, 1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뭐 약분하면 몇 대 몇이 나오냐면 8대, 16대, 9대, 22다. 뭐 그런 문제에서 이 A가 16g이다. 16이다 분자량이. 이러면 얘가 16대, 32대, 18대, 4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비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는 C가 됐을 때 분자량 MA 플러스 MB는 MC가 된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는 EC다. 이 식이 제시가 됐을 때 MA 플러스 2MB는 2MC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MA 플러스 뭐다? MB는 여기 1이 되겠죠. 그죠? 다 1이 생략돼 있어. 2MC가 되겠죠. 그죠? 요런 관계성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식이 보통 제시가 되는 경우, 식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식이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화학 반응식에서 가장 기본 유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식이 없다. 그럼 식이 없으면 식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 제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분자량비를 물어보는 거야. 분자량비.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해석하는 거야. 근데 식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개수비를 찾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얘가 더 떨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제시가 됐을 때 어떤 뭐 개수비도 따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분자량비하고 질량비와의 관계도 좀 찾아야 되는. 알겠죠? 뭐 그런 이제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에서 이제 이어서 쌤이 연수 문제를 좀 풀어봤죠. 그치?
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연수 문제, 요거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포도당 90g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물의 질량을 구해야 보자.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포도당은 우리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6H12O6이죠. 그쵸? 그러면 일단 화학 반응식은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O6, H12예요. 그 다음에 산소 O2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개수비는 복잡한 거를 쌤이 1로 두면 편하다 그랬죠? 그럼 탄소가 6이니까 앞에 6. 그 다음에 수소가 10이니까 여기 6. 그 다음에 산소는 총 몇 개야? 여기에 12개, 여기 6개니까 18개죠? 그럼 여기 앞에 6이 되면 총 18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개수비는 이제 잘 찾았고요. 이렇게 개수비를 찾고 식을 적고, 이게 식이 안 나와 있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식을 적고,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 얘가 지금 90g이래. 그러면 그때 이 물이 질량이 얼마냐? 이건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일단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얼마야? 180g/몰이죠. 그쵸? 그럼 얘가 몇 몰이라는 거야? 0.5몰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개수가 1일 때 0.5몰이라는 건 개수가 6일 때 얼마다? 얘가 3몰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3몰일 때 얼마? 18g이면 물의 화학식량이 18g이죠. 얘의 물의 양은 54g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쌤이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찾아야 돼? 몰을 먼저 찾아야 돼. 몰수가 뭐니까? 개수비니까. 그러면 그 몰을 찾아서 그 몰로 무엇을 한다? 질량을 해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간단한 이런 문제들은 비례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량과 질량과의 관계. 우리 이 완자 교재 보면은 얘는 뭐 질량 관계 이렇게 적혀 있어.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치? 뭐예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 실험. 그러면 질소와 그치?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 근데 뭐 완벽하게 표현한다면 얘 기체가 되고 개수비를 맞추면 질소 2개 맞죠? 그 다음에 수소는 6개죠. 6개가 되니까 여기 앞에 3이 돼.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몇 리터가 나왔대? 얘가 30리터가 나왔대. 그치? 그러면 1몰일 때 얘를 아마도 뭐 10리터를 줬다라는 걸까? 그치? 어찌됐건 30리터로 일단은 나왔대요. 근데 이제 수소가 얼마냐? 얘가 몇 리터가 만들어지냐? 얘가 기체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네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2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3대 2일 때 이 수소의 기체는 얼마냐?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근데 쌤은 그냥 30리터에 2분의 3이죠. 그치? 뭐야? 45리터가 되겠죠? 그치? 45리터.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2번과 같은 문제는요. 부피가 좀 나오면 그 물질이 부피를 쓸 수 있는 기체인지 확인을 하고요. 얘가 기체인지 확인을 하고 굉장히 문제가 쉬워요. 얘는 비례식으로 금방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얘는 뭐 1몰이 몇 리터인지 안 나와 있어. 그냥 얘는 그냥 비례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루미늄이 뭐예요? 염산과 반응했대.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내냐? AlCl3라는 이온 결합물을 만들어내고요. 수소가스가 나가요. 금속이 산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나가는 성질이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Cl3야. 그러면은 HCl 앞에 3을 붙이면 얘가 개수가 수소가 3개가 돼. 그러면은 얘가 전체 개수의 비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알루미늄 자체가 개수가 2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2니까 염소가 6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수소의 개수가 6개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치? 이게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복잡한 반응식도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알루미늄 그다음
HCl. 쌤이 한번 얘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개수비. 일단 알루미늄이 지금 하나가 있죠. 그럼 이 개수가 1이야. 그 다음에 Cl이 3개지. 3이야. 맞죠? 근데 수소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게 2분의 3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소수로 쓸 수가 없어요. 분수도 못 써.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요 반응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수비를 바르게 세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돼? 5.4g일 때 뭐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수업 시간 때 아무도 안 묻더라. 얘가 27g/몰이야. 그러면 얘가 5.4g일 때 얘가 몇 몰이 되냐면 0.2몰이 돼. 그러면 알루미늄이 0.2몰이니까 여기에서 수소가 몇 리터인지 물었죠? 그럼 수소는 0. 몇 몰이 되겠어? 3몰이 되겠지. 개수비가 2대 3이니까 개수가 2일 때 0.2몰이면 개수가 3일 때는 0.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곱하기 22.4리터 하면 그게 답이죠. 그러면 답은 6.72리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조금 기체들이 나오면 좀 비교적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는 말 그대로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거고요. 자, 조금 우리가 이제 실전에 좀 가까운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다음은 EA 플러스 B는 뭐가? EC가 되는 그러한 반응식이에요. 이때 반응하는 질량비가 1대 8대 9일 때 B하고 C의 분자량을 구하라. 근데 단 A는 분자량이 1이에요. 그러면 A 대 B 대 C가 1대 8대 9야. 질량비도 나와 있네. 그치? 굉장히 쉽죠? 그러면 질량비를 어떻게? 개수비로 나누면 돼. 개수가 2, 1, 2죠. 여기 2, 1, 2예요. 그러면은 얘네 통분하고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 얼마냐면 1대 16대 9예요. 9. 1대 16대 9. 근데 A가 2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예요? 2대 32대 곱하기 2를 하면 돼. 18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A 24g과 B 4g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이 C의 질량이 10g이다. 그럼 분자량을 구해라.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 A 플러스 쌤이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공간이 좁아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기에서 얘가 반응 전이 있겠고, 그치? 반응을 하는 반응 중이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반응을 한 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얼마야? 얘가 A가 24래. 24. 그치? 그 다음에 B는요 4래요. 반응 전에. 그치? 그리고 C는 질량이 10g이 만들어졌대. 여기 요렇게 10g.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스는 이게 다야. 개수비는 1대 4대 2라는 거. 그쵸? 이게 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분자량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얘네가 지금 분자량비를 구할 수가 없네. 그치? 미안해요. 이게 1대 4대 2라는 것만 알 수 있고 반응하는 것부터 먼저 구해야 되네. 쌤이 너무 앞서 나갔네요. 미안해요. 너무 앞서 나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C는 반응 끝났어.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반응 후가 그대로 10g이 나올 거고요. 그치? 그러면은 얘네가 1대 4대 2 비율로 반응을 하려면 얘가 B는 얼마가 되겠어? 그치? 얘가 4g이 다 반응을 해야 되겠죠? 0이 나오게 돼. 그러면 얘가 6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8g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반응의 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개수비하고 질량비는 같지가 않아. 이거랑 맞추는 말이 아니라 위에 이 반응 전의 비율과 맞추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은 얘가 4g이 다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6g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얘가 10g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 개수비하고 질량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1대 4대 2의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반응 전의 비율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전에가 28g.
그러면 얘도 반응 후가 28g. 질량 보존 법칙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량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가 6대 4대 10이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 개수비가 1대 4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통분하고 약분하면 그게 답이에요. 알겠죠? 그거 뭐 통분하고 약분하시면 돼요. 쌤이 뭐 요거까지는 굳이 안 구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뭐 B로 돌리시면 돼. 뭐 이거 통분하고 약분 못하진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얘는 조금 실전 문제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b가 2c를 만들어내는데 x하고 y가 있어. 미지의 x하고 y가 있어. 그러면 반응 전에는 a 대 b가 2대 1이고 반응 후가 a 대 c가 1대 11이야. 그 다음에 나는 a 대 b가 x 대 y고 그 다음 b 대 c가 4 대 11이야.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를 먼저 볼게요. 가를 먼저 보면 얘가 2a 플러스 b는 2c래. 그러면은 반응 전, 반응, 그 다음에 반응 후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 후가 1대 11이야. 그치? 그러면 반드시 반응을 다 한 개 생겨. 한 개 반응물을 조금 배우시면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네도 반응 전에 질량비가 있겠죠. 그죠? 반응 전에는 얘네가 2대 1이래. 2대 1이래요. 맞죠? 그러면은 반응 전의 질량비가 2대 1이고 반응 후의 질량비가 1대 11이 된 거야. 그러면은 얘가 1만큼이 남고 얘가 1만큼이 다 소모되고 얘가 11만큼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얘가 11만큼이 나와야 돼. 그래야 1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1이라는 숫자가 아닌 거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질량비에 맞춰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11이 나오려면 얘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7만큼 반응을 하고 4만큼 다 소모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응 전에가 4였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8이 될 것이고 그럼 얘가 7만큼 반응을 하겠네. 맞죠? 경우의 수가 다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 그럼 얘네가 7대 4대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 전에 질량비가 얼마가 돼? 얘가 12. 그 다음에 얘도 12. 그쵸?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반응의 질량비는 가는 7대 4대 11이다. 딱 적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똑같이 2a 플러스 b는 2c예요. 그러면은 반응을 하고 있겠죠. 반응을 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한 후에요. 자, 그러면 얘가 x하고 y야. 몰라. 뭔지 몰라. 그러면은 얘네는 똑같은 반응의 비율을 가져요. 왜냐면은 똑같은 동일한 반응식이기 때문에 얘만 해석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11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x값 얼마? 8이 되겠죠. 그죠? 미안해요. 얘는 8이 아니라 7이 돼야 되겠지. 왜 7이 돼야 될까? 얘가 반응 후에 남는 물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7이 되고 그 다음에 y가 8이 돼.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여기서 b가 다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b가 다 반응했는데 여기서는 a가 다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x가 7이 되어야 얘가 그 15g이 돼. 똑같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얘도 15g. 그쵸? 그럼 얘네들의 x 대 y는 7대 8이 됩니다. 그쵸? 자, 다시 반응 전에는 얘가 x하고 y 값이야. 근데 얘네가 12g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네의 비율이 12g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4대 1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다 소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가는 B가 다 소진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나는요 A가 다 소진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 선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x 대 y는 뭐다? 7대 8이 되고요. 답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하고 c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그치? 그럼 분자량 어떻게 구하죠? 우리 위에서 구한 거.
요거.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거. 자, 그러면 B 대 C가 얼마야? 4대 11이죠. 그치? B 대 C가 4대 11.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질량비고요. 그 다음에 몰수비는 몇 대면? B 대 C가 8대 1대 2죠. 1대 2. 도대체 8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치? 1대 2가 돼요. 여기 1, 2. 그치? 1, 2. 그 다음에 분자량비는 어떻게 돼요? 분자량비는 우리가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몰은 이거 식이 있죠. 어떻게 구하지?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지. 그치? 근데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몰분의 이 질량으로 구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몇 대 몇이 돼? 8대 11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분자량비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나누면 돼요. 나누면. 그래서 연산만 하시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시고, 자,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